안녕하세요. 어니언비아입니다. AI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 합쳐야 되는 엑셀 시트라든지 아니면 엑셀 파일들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있죠. 데이터를 합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제 영상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로들이 쓰는 가장 깔끔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엑셀에 있는 파워 쿼리, 그 다음에 파워 BI에 있는 파워 쿼리 다 가능하고 이제 시나리오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월별로 이렇게 월별로 나눠져 있는 엑셀 시트를 합치는 경우에요. 지금은 여기 2년치, 즉 24개의 시트가 들어있는데 뭐 훨씬 많아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시트별로 여기 상단을 한번 보면 시트에 따라서 열의 이름은 똑같지만 이제 열의 위치가 좀 달라져 있는 경우들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파워쿼리로. 자, 여기 새 원본, 그리고 엑셀 파일,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 이 파일이에요. 자, 얘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탐색창이 지금 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시트가 다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다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을 누를 거면 제가 영상을 안 찍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선택 해제를 하고 자,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가 대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데이터 변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죠? 얘를 눌러 볼게요.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시트를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당 파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류가 테이블 삽입된 테이블이 아니고 이제 그냥 시트인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헤더가 없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열어서 수식창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수식창에 지금 보시면 뭐가 들어있냐면 엑셀 워크북이라는 함수가 이제 들어있어요. 이 안에 뭐 파일 컨텐츠라는 명령도 들어있지만 요 엑셀 워크북을 좀 유심 있게 보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수 중에 자, 이 부분을 null 대신에 true로 바꿔볼게요. 자, true 하고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여기 테이블을 눌러 보면 이렇게 헤더가 예쁘게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밑에도 눌러 보면 다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이제 엑셀 워크북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 들어있는 기능인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저렇게 하면 한 번에 헤더는 만들어졌다. 자, 이제 합치는 건 너무 간단하죠. 우클릭해서 다른 열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확장 버튼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에서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할 필요는 없죠. 얘를 그냥 사용하면 되니까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첫 번째 작업은 끝났다. 자, 근데 이런 분들 있으시죠? 내 데이터는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첫 줄에 이렇게 예쁘게 헤더가 들어있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불순물이 있다, 뭐 타이틀이 있다든지 거기 밑에 뭐 메타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거는 테이블이 나온다 하는 분들 있으시죠? 자, 이제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새 원본에서 다시 한번 엑셀 파일,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있는 얘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한꺼번에 가져오는 방법은 얘도 동일하니까 우클릭해서 데이터 변환으로 모조리 다 가져오고요. 자,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아까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데이터다. 이 아래쪽이, 이 위에는 뭐 타이틀이랑 뭐 기간 뭐 이런 게 이제 시스템에서 뽑힌 경우라 이런 게 들어있죠. 자, 이럴 때는 조금 어프로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누르고 다른 열을 제거를 마찬가지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table.skip 이라는 함수를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세열 추가, 어렵진 않아요. 세열 추가에 사용자 지정열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table.skip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고 이 안에 첫 번째 인수로 일단 테이블을 넣어주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한 줄 한 줄이 이미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참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수 어떻게 한다? each라고 쓰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컬럼 3가 어떻게 여기가 널인 거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컬럼 3의 각각의 값이 널에 해당되는 부분은 스킵을 해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안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그 위쪽에 있었던 메타데이터 뭐 제목이랑 불순물은 날아간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뭐가 문제예요? 헤더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자, 이걸 합친 다음에 또 발라내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미리 헤더로 올려줄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예요. 자,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헤더를 승격할 때 사용하는 테이블 promote headers를 사용을 할게요. 자, 얘를 그냥 이 안에 테이블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스킵한 그 테이블을 이 안에 넣어주고 나서 그냥 엔터를 이제 쳐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확인을 이제 눌러주시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고 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의 테이블들이 다 헤더가 이렇게 예쁘게 승격이 돼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합치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과 동일하죠. 다른 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서 확인 눌러주시면 끝난다. 자, 다 예쁘게 합쳐졌죠.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 당연히 뭐 필요 없는 열 제거하고 데이터 형식 이 부분 눌러서 정의해 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근데 또 이런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시트까지는 얼마든지 추가해도 다 결합이 되는 거를 알았다. 자, 근데 내 데이터는 시트가 아니라 엑셀 파일로 쪼개져 있다. 자, 이런 상황이신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같은 데이터지만 이렇게 파일별로 다 쪼개져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을 하나만 여기서 열어보게 되면 그 하나의 파일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당 파일명으로 이제 시트가 이름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우미 쿼리는 쓰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일단 파일을 닫고 자, 일단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엑셀 파일이 아니라 어떤 커넥터를 써야 돼요? 여기 있는 이 폴더 커넥터를 일단 쓰시긴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폴더 선택하고 연결을 누릅니다. 그리고 폴더 경로는 여기서 찾아보셔도 되지만 또 찾아 들어가기 힘드니까 우리 윈도우 탐색기에 있는 이 부분을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붙여넣기 하고 확인.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해당 폴더 안에 있는 이제 모든 파일들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이거를 사용을 안 할 거예요. 더 깔끔한 방법을 위해서 데이터 변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변환 딱 누르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모든 엑셀 파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컨텐츠가 여기 보여요. 자, 다만 이 옆에를 눌러보면 얘는 엑셀 파일들이기는 한데 내용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열을 일단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시고 새 열 추가 여기 상단에 우리 아까 사용했던 열 추가를 가서 사용자 지정열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지정열 눌러서 자, 아까 우리 처음 케이스에서도 우리 살펴봤던 그 엑셀 워크북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자, 이 엑셀 워크북은 엑셀에 있는 컨텐츠를 추출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엑셀 커넥터를 쓰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 하나하나를 갖고 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컨텐츠를 그대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여기 바이너리라고 돼 있었지만 이제는 엑셀 테이블 형태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다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 테이블 안에서도 지금 데이터라고 하는 열 안에 들어있는 거여서 여기 이 부분을 확장을 해서 어떤 거를 여기에서 모두 해제하고 데이터만 클릭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끝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지금 각 행에 지금 각 셀에 추출이 돼 있는 거는 볼 수 있지만 또 여전히 무슨 문제가 있어요? 헤더가 안 잡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고 나서 사실은 확장을 하고 합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앞서 배웠던 방법 두 가지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 방법을 사용해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 이제 엑셀 워크북이라는 요 함수 안에 우리가 아까 인수를 넣어줄 수가 있었죠. 추가 인수가 뭐가 있었어요? true라고 하는 애를 넣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예 첫 줄에 있는 애를 헤더로 만들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었죠. 자, 이렇게 넣고 나면 이번에 안에 들여다보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다음 스텝으로 가보면 얘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다? 이미 첫 줄이 헤더로 승격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이건 너무너무 편한 기능인 거니까 여러분이 모르셨다면 엑셀 워크북 안에 이 툴을 이제 사용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여기가 너무 깔끔해지죠. 자, 이제는 이 결합도 거의 끝났죠. 이제 얘를 선택해주고 다른 열 제거, 그 다음에 여기 확장 버튼을 눌러서 이제 확인만 눌러주시면 24개의 파일이 다 합쳐졌다. 근데 여기서 또 각 엑셀 파일에 그나마도 엑셀 시트가 하나씩만 들어있으면 참 좋을 텐데,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시트들이 같이 엑셀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일부러 하나만 시트를 추가해서 넣어놨는데 뭐 다른 더 많이 들어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딱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게 하나의 시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파일은 여기 갖고 오지 말아야 될 다른 시트들이 지금 들어있다. 근데 내가 합쳐야 되는 건 요 앞부분 첫 번째 있는 시트들만 합치고 싶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새 원본 뭘 눌러야 돼요. 여기서 폴더 커넥터를 마찬가지로 사용을 해야 되죠. 자, 폴더 연결, 그리고 폴더 경로는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 폴더의 경로를 제가 복사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렀죠. 자, 그리고 데이터 변환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에 마찬가지로 24개의 파일이 보이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자 지정열을 통해서 어떤 거? 엑셀 워크북, 얘는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컨텐츠 넣고, 이번에는 기왕이면 바로 헤더는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true라고 미리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엑셀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지금 추출이 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여기에 있는 어떤 파일들은 이런 식으로 시트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는 게 이제 문제였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에 있는 것만 추출을 하고 두 번째를 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또 배웠던 table.firstn이라는 함수를 한번 복습 겸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테이블하고 firstn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얘를 눌러서 이제 괄호 열고 두 번째 인수가 들어가는 거였죠. table.skip이랑 거의 유사했죠. 그래서 여기 사용자 지정열 넣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인수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each랑 해서 조건을 넣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앞쪽 한 줄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딱 누르면 각각의 테이블에 있는 애들 중에 첫 번째 행만 갖고 온다. 아까 얘였는데 그 옆에 있는 애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한 줄만 뽑아온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두 줄이었는데 얘는 한 줄. 만약에 혹시라도 메타 정보를 갖고 있는 시트가 앞부분에 나오는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한 줄을 우리가 가져오고 위에 있는 걸 버려야 되겠죠. 이럴 때는 얘를 테이블 first n 대신에 last n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자, 이제 다 끝났죠. 얘 오른쪽 클릭하시고 다른 열 제거. 여기서 이제 여기 확장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갖고 오려는 애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요 데이터 쪽에 들어있었죠. 딴 애들은 부가적인 정보였죠. 필요 없는 애들이니까 필요하면 갖고 오시고, 아니면 확인 딱 눌러주면 이제 얘네들은 해당되는 그 범위만 이런 식으로 예쁘게 뽑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확장을 눌러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끝난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파일이 추가돼도 그대로 자동화가 되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25년도 1월 자료를 이렇게 새롭게 이제 추가를 했고요. 여기 미리 보기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고 나서 이제 혹시 숫자로 표현된 또 날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를 확실하게 날짜 형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내림차순 정렬로 이렇게 해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1월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다. 자, 앞서서 제가 설명을 생략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이 결합 및 변환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제가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좀 부연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자, 이게 편하신 분은 이걸 사용해도 되는데 이제 여기에 단점들이 존재해요. 자, 저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병합할 거고, 그 병합에 사용할 이제 샘플 파일을 선택을 하라고 하고, 뭐 하나를 골랐다고 해볼게요. 가장 표준이 될 만한 그 애를 선택을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를 경우에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뭔가 결합이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요 앞쪽으로 한번 가보면 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여기 보면 지금 하나는 정상적으로 데이터 변환이 됐지만 나머지는 에러가 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정상으로 된 거는 아까 얘였던 거예요. 우리가 샘플 파일로 설정했던 걔죠.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난 이유는 그 24개 파일의 각 시트명이 다 동일하지가 않고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단점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앞서서 운을 띄웠듯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 복잡하고 관리가 좀 어려운 데다가 이쪽 좌측을 보면 또 도우미 쿼리라고 해서 뭐 매개 변수 어쩌고 나와 있죠. 뭐 요게 물론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합칠 때마다 뭔가 여기가 지저분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 안이 블랙박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잘 적용을 하셔서 보다 깔끔하게 데이터를 결합하고 자동화하시기를 바랄게요. 혹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어떤 사례들이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영상 찍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